IX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X40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드별로 차이가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상당히 짧은 게 느껴지네요. 지금 여기 방지턱 보시면 바운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승차감,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서스펜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상당히 짧다라는 게 우선 먼저 느껴져요. 저속이나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스트로크가 좀 짧게 느껴져서 승차감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을 좀 많이 올려주는 편인데, 하중이 좀 많이 이 서스펜션에 어떻게 보면은 하중을 좀 많이 걸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앞뒤로 이 전후 피칭까지 좀 만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 X5 당시에 어댑티브 웨어 서스펜션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탄탄한 승차감이 끝까지 좀 유지가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IX 모델 지금 여기도 보시면 속도를 좀 높이면 이러면 이제 전후로 이제 피칭이 조금 올라가는 스타일로 변해요. 이게 일단 기본 서스펜션, 스탠다드 서스펜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도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주행을 하시면 조금은 탄탄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탄탄한 승차감을 어떻게 보면은 유지를 시켜주면서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안정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제 도로 굴곡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바운싱을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i4 모델도 사실 이랬거든요. 조금 이 주행을 하다가 이 거동이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좀 나와요. 이게 이제 현재 이 IX 모델도 간헐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도로 상황이 안 좋거나 굴곡이 심하거나, 지금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차량에 이제 바운싱이 들어가면서 피칭까지 올라오는 스타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륜구동 시스템이라서 그래도 조금은 안정감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주행을 해보면 뭔가 서스펜션 쪽에서 간헐적으로 놔버리는 느낌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차량의 모션을 조금 흐트러치는 경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IX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사실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가속 페달을 밟아 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모션이 조금씩 흐트러지네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속 구간, 이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조금은 낮춰서 주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좀 전에 와인딩 코스 좀 극하게 돌렸을 때 코너가 시작되면서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모션이 한번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고 잡아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방지턱을 넘어가려고 급제동을 들어가면 엔진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모션까지 좀 들어와서 살짝은 불안한 맛이 있네요. 이거는 시승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 IX 시승차 같은 경우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달리기 성능으로 보기에는 차량의 이런
소위 말해 이 노면 추종성 그리고 코너링 퍼포먼스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주행 모드별로 가속력의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가속력을 좀 끌어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피전시 아니면 스포츠 두 가지만 지금 제공을 해준 것 같아요. 단 이제 지난번 아이폰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었던 아이코닉 사운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이코닉 사운드는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 그게 일단 모드별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아이폰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차량보다는 수치상이 거의 비슷할 건데 그 모델은 급가속을 전개를 하면 차가 처음부터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조금은 좋았거든요. 근데 현재 이 iX40 스포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속을 했을 경우에 정말 빠릿빠릿하게 팍 치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살짝은 이제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확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게 이제 가속력 부분에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이 40 모델만 보면 스포츠 드라이빙 쪽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컴포트한 성향으로 주행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하나 변수가 기본적인 서스펜션 스타일은 탄탄하게 잡아오는 스타일이라 그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또 이 배터리가 지금 차체 바닥 쪽으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하체 방음은 좋아요. 이건 뭐 전기차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방음 그리고 외부 소음 대응 이런 것들만 보면 정말 컴포트한 느낌으로 일상 영역에서 정말 충분하게 가속력을 끌어낼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급가속 이렇게 살짝 더 냅니다. 여기서 코너 들어가면 하나, 둘, 여기 지금 높거든요. 요런데 올라가면 전후로 이제 피칭이 이제 발생되는 스타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 차량을 처음 받아서 주행을 했을 때, 일반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는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오늘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왔거든요. 근데 이 탄탄한 승차감은 도로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탄탄한 승차감을 정말 고속주행 용역까지 끝까지 좀 올려주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도 언급을 하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 급전개한다고 팍 튀어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급가속 누르면 이렇게 살짝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갑니다. 하나, 이런 낮은 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탄탄하게 받아줘요. 그래서 브레이크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자 여기가 높거든요.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iX 모델은 오히려 지난번에 시승했던 iX3 모델이 달렸을 때의 느낌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차가 정말 가볍고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좀 의외인 건 듀얼 모터 시스템이 들어간 건 사실상 저도 BMW 전기차 모델 중에 처음 시승을 하는 거거든요, iX 모델이. 그래서 전후 출력 배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랑 코너링 퍼포먼스가 좀 나오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코너링 퍼포먼스 스포츠 드라이빙 쪽으로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구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차 중량 때문에 조금 이런 주행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정도의 공차 중량을 그렇죠, 서스펜션 하나로 감당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반대로 생각하면 이 크나큰 등치를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밀어준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했을 때 이 단단한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고속 영역이나 이 도로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서스펜션에 하중이 급격하게 걸리는 순간에 모션이 좀 흐트러지는 이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적극적인 스포츠 드라이빙보다는 그냥 무난한 스타일로 가끔씩 이 전기차의 가속력도 느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듀얼 모터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감 부분에서는 지난번 모델보다는 좀 낮거든요. 네, 그런 장점으로 이 iX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코너링 그리고 높은 출력은 바탕으로 가속력을 상당하게 끌어내고 싶다 하시면 50 스포츠 모델 플러스를 가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 스포츠 플러스, 아까 좀 전에 일부에서 실내 옵션 구성 설명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출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된 모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륜 조향 시스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시승을 안 해봤지만 좋다라고 완벽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시승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 40은 조금은 이런 부분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 iX xDrive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사실 현재 상태밖에 세팅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이렇게 이게 지금 코너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좌우로 뒤뚱뒤뚱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까 코너링 가속성능 테스트 때랑 같은 상황인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거동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직선거리의 가속 느낌,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그래도 한 19km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 최고 속도가 20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터널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그 최고 속도까지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프락셀 지난번 i4 그리고 iX3 모델이랑 좀 차이점이 큰 게, 일단 달렸을 때 체감 속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 했을 때 하체 방음 그리고 지금 이 유리까지 방음 처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속도가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인 느낌은 조금은 덜한 느낌이 납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아이코닉 사운드가 저번에 i4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크게 들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조금은 그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직선 구간 가속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 좀 전에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 했을 때랑 같은 느낌인데, 터널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이제 코너가
시작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도로 굴곡이 좀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기 구간 통과하면서부터 이 좌우 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영상에서도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고속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말 도로 사정이 좋은,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그런 데서 오히려 달리는 게 차량 안정감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차량 자체 내로 하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거동에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나요. 그게 일단 이 iX 모델이 좀 가장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에 가속했을 때 쭉 밀어주는 느낌도 사실상 좀 전에 코너링 가속가능 테스트 했을 때도 똑같은 느낌인데, 의외로 이 출력, 그렇죠, 합산 출력의 이 수치만 가지고 느꼈을 때는 상당히 빨리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실제로 운전해 보면 이게 방음의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체감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전반적인 이 차량의 이 방음 세팅 그리고 하체 세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거나 이런 차는 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정말 전기차만의 이런 가속 느낌 그리고 주행 이런 위주로 차량에 초점을 맞추시면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차량 거동 자체가 조금은 아쉽네요. 오히려 지난번 i4 모델도 후륜구동 타입이고 거기에다가 무게 배분이 조금은 소위 말해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급가속을 했을 때 약간 좀 아쉽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이 iX3가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SUV 저 차체가 큰 SUV 모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이 iX 모델이 오히려 iX3 모델이 가속했을 느낌이 좀 더 좋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은 아쉽네요.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외관신 장소는 탄도 캠핑장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니 캠핑 오기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일단 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그릴 라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지난번 i4 모델보다 이 iX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면이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고 스포티한 것이 좀 더 살아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튄다고 해야 될까요? 이 iX만의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구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램프의 구성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헤드라이트는 BMW 레이저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램프의 디자인도 보시면 전면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에서 램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만큼 날카롭게 디자인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램프 디자인 때문에 이 전면 쪽에서 느껴지는 스포티하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좀 더 확실하게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 보닛을 열어서 안쪽에 이제 차량 스펙 같은 거 설명할 때 이쪽 배터리, 전기모터 구동 계통을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는 하는데, 오늘 이 iX 차량
보닛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닛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비스 센터나 이쪽에서만 오픈이 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워셔액을 그럼 어떻게 넣냐요 물어봤더니 앞쪽에다가 워셔액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전면에서 보여지는 이 키드니 그릴, 언뜻 보면 디자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카메라와 레이저까지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상당히 멋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iX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275mm의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은 에어로 1020 Z 블랙 디자인 휠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BMW 모델 시승한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전륜, 후륜, 비대칭으로 휠 타이어 사이즈를 보통은 적용을 해놓는데 iX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전륜과 후륜, 휠 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륜 타이어 휠 안쪽에 보시면 17인치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도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동 성능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지만 확실히 제동 성능 테스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저 브레이크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 라인에서 BMW X 라인들의 모델 중에 최초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프레임이 없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 도어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블랙 카이글로스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하단, 이쪽 도어 이쪽에 이제 블랙 색상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화이트 색상의 외장 색상이랑 같이 이렇게 색깔 맞춤이 좀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지금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부분에서는 좀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 BMW 모델들 이 반사되는 유리의 화각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활발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좀 특이한 거 지금 뭐 눈에 띄실 텐데 도어 레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도어 오픈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특이했는데 뭐 특별한 구성은 아닙니다. 이 안쪽에 누르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제끼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측면 쪽에 조금 아쉬운 거, 이쪽에다가 루프 레일을 올려서 블랙 색상으로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스포티한 맛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이 조수석 라인 이쪽에 적용이 됩니다. 반대쪽에는 없어요. 이쪽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 충전 스펙은 좀 전에 일부에서 충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150kW급 급속 충전을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kW급 완속 충전도 지원을 하는데 0에서 100%까지 한 7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2열 시트를 반대쪽에 앉아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데요, 반대쪽에 앉으니까. 일단 2열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주성, 이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상당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이 머리 공간도 상당하네요. 저같이 등치가 좋은 성인이 앉아도 충분한 이 거주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실내 옵션 구성 설명할 때 포전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센터 터널 후방 라인 쪽에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에는 열선 시트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포전 타입 구성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비필러 라인에도 송풍구가 적용된다는 게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열도 그렇지만 2열에도 도어 오픈하는 방식은 이쪽에 버튼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이 고장날 거를 감안해서 이 하단 쪽에도 레버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암레스트, 제가 좋아하는 암레스트를 드디어 찾았네요. BMW랑 이거는 좀 잘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암레스트 폭은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승객이 탑승을 해도 암레스트를 사용했을 때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컵홀더, 진짜 오랜만에 이 컵홀더 보네요.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이죠. 컵홀더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팔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좋네요. 이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구성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동안 아우디 차량 시승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1열 시트 등받이 쪽, 후면 쪽에 USB 충전 포트가 2개씩, 조수석과 운전석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총 4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X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이 전면 쪽에서도 iX 모델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좀 느껴졌는데, 후면 디자인에서도 이 iX 모델만의 디자인 구성이 확실하게 좀 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램프의 디자인이 상당히 날카로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LED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테일 램프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소위 말해 레드 색상으로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현재 iX 모델은 블랙과 약간 그레이 톤으로 톤 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후면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에서 좀 유심히 보시면 일반적인 차들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단 범퍼 라인인데, 보통 트렁크 라인에서 조금 앞쪽으로 돌출되게끔 디자인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iX 모델은 이 트렁크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는 이 범퍼 라인 디자인이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었으면 정말 밋밋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 이제 금형으로 모양을 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 빛 반사되는 게 각각 다르게 보일 거예요, 색이. 그래서 좀 더 디자인의 특성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구성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75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조수석 라인 쪽에 보면 후방 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저 레버를 통해서 폴딩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펼치는 건 수동입니다. 오늘은 BMW iX xDrive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iX 모델, 어떻게 보면 BMW 전기차 모델 중 가장 큰 차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큰 차체를 가지고 제로백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좋은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 차량 공차 중량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서스펜션 세팅만 조금 좋아진다고 한다면 고속주행 안정감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iX3 모델 BMW 3천리 모터스 안산 전시장 방문을 하시면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시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iX는 인기가 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시승이 가능합니다. BMW 전기차 모델, 제가 예전에 어느 시승계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BMW 하면 이 스포츠 드라이빙 감성, 주행 느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내연기관 모델에서. 그런 감성들이 전기차 모델까지 조금 일부분 적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iX 모델 시승기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2가지의 트림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엔트리급이죠. xDrive 40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이거보다 한 단계 위 상위 트림인 xDrive 50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2가지의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iX 모델에서 스포츠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 하시면 출력 면에서 높은 50 모델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50 트림으로 넘어가면 2X 타입의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기본 스탠다드 서스펜션보다는 주행 안정감 면에서는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도 확실하게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iX를 정말 그냥 뭐 스포츠 드라이빙보다는 차량 크기, 그냥 일상적인 주행,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차의 느낌으로 다가서신다 한다면 기본 이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모델이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남도 좀 더 적극적인 스포츠 드라이빙 그리고 주행 거리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5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으로 40 스포츠 플러스 모델은 코너링 이쪽에서의 퍼포먼스, 서스펜션 대응 부분만 좀 더 세팅을 좀 해줬으면 만족감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시승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So far, so good. Felt the rain, I should find shelter, pull up my umbrella. But today I'm feeling stellar. Wanna feel the weather, sunny rays or stormy pressure. You'll get if I get what the hard times bring me. Moving lots of new things, always with my own spin. A queen deserves a true king. Living like a movie, see the way I do me, live that inner beauty. I'm not the type to disrespect me. Get off my back cause you're not ready. See how I flow, I do this in my sleep. Act like a boss, I don't look like you. There's no sheep mentality.